여러분 이제 지난 시간에서요. 임용의 일반적인 이론들,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나왔냐면요. 누구한테 임용권이 있는가, 임용권자가 누군가 그 얘기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에 따라서 임용권자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쓰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보시면요. 임용권자에 대한 얘기를 드려봅니다. 임용권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첫 번째 어땠죠? 국가직 소방공무원 얘기했죠?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뭐 다소 조금 체계가 좀 복잡하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냐면요.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둘로 구분돼 가지고 계급에 따라서 조금 달리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땠습니까? 소방병 이상일 때. 그리고 여러분 앞서 공부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방총감, 그다음에 소방총감 다음에 소방정감도 있었고, 소방감도 있었고, 소방준감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소방정이 있었고, 소방령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소방령 이상은 어땠죠? 이거는 소방청장이 제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청에 의해서 어땠습니까? 국무총리를 거쳐서, 조금 복잡했죠? 국무총리를 거쳐서 누가 임용을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임용한다. 대통령이 임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령은 급수로 따진다면요, 5급에 준하게 돼 있어요. 5급에 준하는데 5급을 우리가 사무관이라 그러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벼슬한다는 얘기했을 때는 한 사무관 이상, 5급 이상이 했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일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소방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무 행정기관의 장인, 소방청장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임용을 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청을 하면요. 대통령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시면요. 그리고 또 한 번 얘기를 드리면요. 이랬잖아요. 소방 준감 이하에 대해서 곁들이면요. 소방 준감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그 다음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했잖아요.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소방청장이 행한다. 청장이 행하는데요. 앞서 뭐라고 얘기했죠? 임용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컸잖아요. 신규 임용도 임용이었죠. 승진 임용도 그랬죠. 파면, 그리고 해임, 면직도 각각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소방준감 이하인데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전보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소방청장이 하는데 신규 임용이라든지 면직, 해임, 파면은 빠져 있잖아요. 그는 소방청장이 어떤 여기에서 해야 한다. 소방청장이 소방중감 이하의 모두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임용에 대해서 그런 건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아울러서 여러분 한번 챙겨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소방경 이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경 이하. 소방준감 여기 준감 밑에 소방정이 있고 령이 있고 그 밑에 소방경인 거 아닙니까? 소방경 이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땠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김에 아주 한번 착하게 한번 세분적으로 볼게요. 결국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국가직일 때 소방령 이거는 5급에 준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임명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임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파견 전보 다 나오죠. 면직, 해임 그리고 파면 다 나오죠.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그런데 준감 이하의 일정 부분의 임용, 여기는 신규라든지 면직, 파면, 해임 등은 빠져요. 이거는 소방청장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방경 이하의 모든 임용권은 소방청장이 행사를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 보고서 바로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면요. 나름대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국가직 소방공무원 11단계 계급을 옆에 한번 보고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지방직이죠? 지방직은 원칙 어디였습니까?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게 원칙일 거 아닙니까? 왜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소방임용령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주 골자, 기본적인 골격을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기본서 들어갔을 때는 이거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만요,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하고 암기까지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임용 결격 사유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임용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어떤 얘기입니까? 결격 사유는요,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해요.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죠?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요, 임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를 드려봅니다. 임용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봅니다. 여기 그러고서 쭉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왔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언급한 거 아닙니까?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결격 사유 하나라도 해당되면은 소방공무로 임용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임용은요, 신규 임용이라고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소방공무원이기 전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일 거 아닙니까? 거기 결격사에 해당되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우리 시험에 결격사유 아닌 거 찾아봐라.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또 너무 중요한 문제면서 자주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먼저 어땠죠?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여기에 해당되면은 결격 사유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어떻죠? 이거는요, 일종의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소방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재산과 그리고 어떤 여기 임명을 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데 행위 무능력자가 소방공무원 되면 되겠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이 뭐고 피한정 후견인이 뭐다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용어를 정의해 놨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 봅니다. 노령, 나이가 먹거나 어떤 질병 장애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뭐죠? 업무 처리 능력이 만약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업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법원에서 이런 심판을 받은 사람,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이거를 뭐라 그랬죠? 금치단자, 한정치단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는 지가 좀 됐거든요. 다음 번 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and 뭐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파산 선고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도 잠깐 얘기 드립니다. 파산 선고는 뭐냐면요,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헤쳐나갈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원에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고 내가 파산 선고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상태가 진행 중일 때는요, 경제적으로 사망한 것과 동일화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원상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법원에서 복권 선고를 받아야 돼요. 파산 선고 받고 복권 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렇지만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파산 선고 상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소방공무원 하면 되겠습니까? 행위 무능력자, 경제적 무능력자. 그래서 아니었고요. 또 C번서부터 보면요, 일종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인 거 아닙니까? C번, D번, 2번은요,
어떤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 그런데 C번, D번, E번에 공통점도 있고 또 서로 다른 점도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죠?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공통점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쯤에서 제가 또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게 금고가 뭔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금고는 어떤 거냐면요. 행정형벌 중에 하나예요. 행정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여기 사형도 있어요. 징역도 있어요. 또 금고, 또 벌금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금고는 어떤 거냐면요. 구금 가다 놓고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구금 가다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떻죠? 정역이라고 하는 노무는 안 시켜요. 이게 금고고 징역은 어떤 겁니까? 구금 가다 놓고 정역이라고 시키는 노무를 부여하는 게 징역이에요. 그래서 징역과 금고가 구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았다니까 물론 사형한 사람이야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C번에 뭐라 그랬죠? 어떤 형의 선고를 받고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종료가 됐거나요. 종료됐거나 아니면 뭐였죠? 집행 면제 여기 집행이 끝났거나요. 집행 받지 않기로 집행 면제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합니다. 면제 받은 날로부터 여기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제약을 둬요.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기간이 5년이었잖아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물론 이런 내용까지도 정리하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10번 제가 얘기 들어봅니다. 내가 금고 또는 징역 선고받았다? 그런 다음에 어땠죠? 만약 내가 3년형을 선고받았다. 3년 다 지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다. 5년이 지나간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하나 얘기하면요. 집행이 면제되는 거.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사면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면되는 거를 얘기한다. 그리고 D번에 봅니다. D번에 보시면은 어떻게 했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갔죠? 그러면서 어땠죠? 근데 집행유예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어떤 거냐면요.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보류한다는 얘기예요. 보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어땠죠? 여기 집행유예 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여기는 5년이 아니라 2년이 경과된 자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행유예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년 동안 내가 아무 잘못 없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집행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거기 구속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집행유예다.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선고유예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뭐죠? 비교적 경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경미하기 때문에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보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어땠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통상 선고유예는 한 2년 정도로 잡거든요. 내가 만약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년 경과했다. 그러면 선고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로 봐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눈대중으로 볼 게 아니라 저처럼 말로 하면서 쓰면서 정리를 하셔야지 여러분께 된다니까요. 금고 이상 형에 선고받았죠? 집행 종료, 면제. 그러고서 5년 안 지났으면은 여기 이명 결격 사유다. 집행유예는 이거보다 좀 약하니까 그 기간 종료한 다음에 2년 경과 안 하면 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만 결격사유다. 유예 기간 끝나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세 가지는요. 서로 혼선을 부를 소지가 되게 많아요. 꼭 그러니까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거기 여기 봅니다. 여기 A, B, C, D 그리고 E까지 봤죠? 그리고 F를 보죠. F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거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냐면요.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정지를 시켜놓는 거예요. 물론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주로 생긴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 당연히 공무원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G번도 보고 F번도 봅니다. G번도 보고요. F번도 봅니다. G번에 뭐라고 나왔죠? 복잡하게 나왔지만 G번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기 공무원 재직기간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경찰에 근무하다가 그 소방공무원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을 봅니다.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쉽게 얘기하면요. 금전적으로 뭔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어땠죠? 그래서 여기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F번을 봅니다. F번에 뭐라고 나왔죠?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G번이네요. 여기 H번이네요. H번인데 이렇게 봅니다. 거기 H번에 보시면은 여기 줄여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성범죄라고 제가 줄여서 얘기를 드립니다.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성범죄 관련해서 특히 요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가볍게 생각했던 것도 성범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어요. 성범죄 관련해서 어땠죠? 어떤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여기는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임용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I번, J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I번, J번 봅니다. I번, J번 있죠? 서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I번에 뭐라고 했죠?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은 어떤 겁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다. 쉽게 얘기하면 잘리는 거 아닙니까? 해임 받고서 그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런데 I번은 어땠죠? 이건 파면인데 어땠죠? 파면도 해임과 동일한 게 어떤 겁니까? 파면도 동일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신분을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땠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만약 5년 경과되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임과 파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신분 박탈은 똑같죠? 그런데 해임은 어떻습니까? 퇴직금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받을 거 다 받아요. 그런데 파면은 어떻죠? 내가 적립한 퇴직급여 충당금만 돌려받아요.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난 것처럼 임용 결격 사유 기간도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임용 결격 사유는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도 중요할 뿐더러 또 시험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이제 그 다음에 왔던 건요. 경력 경쟁 채용 요건상 결격 사유를 얘기한 건 거 아닙니까? 그게 니은번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같이 엮어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가볍게 내용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정리 안 하면요. 답을 못 찾아요. 그런 거는 여기 몇 년 뭐 이렇게 한 거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대충 넘어가서 어떤 정리될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니은번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경력, 경쟁 채용. 채용할 때 나와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온 거는 어땠죠? 신규 임용할 때 하는 얘기였어요. 여기는 경력, 경쟁, 채용 요건상 결격 사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요 잘 봅니다. 내가 종전에 근무하던 기관에서요, 재직 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징계 처분을.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또 거기서 경력 경정 채용 써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했으니까 여기 이런 감봉 처분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봉 이상 징계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경력 경쟁 채용의 결격 사유예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지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소방직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경력에 의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종전에 경찰에서 감봉 어떤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 감봉 이상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력 경쟁 채용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 잘못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용인을 해줄 수가 없는 한계가 감봉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감봉보다 약한 게 정직도 있거든요. 정직 뭐 이런 것 여기 감봉보다 감봉 여기 다시 얘기 드립니다. 감봉 여기 위에 정직은 이거보다 더 강한 거고요. 근데 만약 여기 정직 감봉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여기 결격 사유죠. 그렇지만 하나 제가 얘기 들어봅니다. 요거보다 밑에 있는 게 뭐냐면요. 견책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결격 사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를 얘기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런 감봉 이상의 내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공무원 인사 사무 처리 규정에서 그 징계 처분 기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소. 이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밑에 있는 뭐 그 내용들을 다 외우시기는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떠냐면요. 어떤 하나 얘기를 드려봅니다. 말소 여기 얘기를 드려보면요. 물론 요거는 참고로 보세요. 견책은 감봉보다 약한 거니까 견책은 빼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견책도 얘기 드렸는데요. 인사사무처리 기록에 말소 기간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만약 감봉받은 지 5년이 지났다? 일단 견책은 이 조항에는 있지만요. 여기 경쟁 채용 요건 결격 사유는 아니거든요. 5년 지나면은 이 기록을 말소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외적으로 좀 봐줘야 되겠죠.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임용되는 시기가 언제냐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임용되는 시기에 따라서 내가 공무원이 되는 시기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임용 시기가 언제로 잡느냐 뭐 그거에 대한 거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임용일자 뭐라 그랬죠? 임용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를 받게 돼 있어요. 거기 임용일이 기재가 돼 있으면 당연히 그날을 임용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임용과 관련되는 공적 문서에 임용일자가 기록되어 있는 날, 그날 당연하게 여기 임용일자를 본다. 이거는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그랬죠? 원론적으로 얘기되면요. 임용을 소급할 수는 없다. 임용일자에 적힌 날을 임용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봅니다. 임용일자 있죠? 임용일자 보면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공문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문서. 여기 나와 있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공문서잖아요. 공문서에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임용된다. 뭐 당연히 그 날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소급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전으로 땡겨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였고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 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게 나오는데 뭐죠?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면직, 사망으로 인해서 면직, 신분이 박탈당한다. 그랬을 때 뭐라 했죠? 사망한 날에 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망한 날에 면직한 것으로 본다.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를 얘기해놓고 그러면서 거기 또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 보시면요. 임용일자 소급을 금지한다. 임용일자 소급을 금지하는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외. 그 예외가 바로 나왔잖아요. 예외 한번 보세요. 여기 예외가 있는데 뭐였죠? A번 보십니다. 순직했을 때 어떻게 하죠? 특별 임용 승진을 했다. 라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승진 임용이 됐는데 이때는 예외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어떤 화재 진압을 하러 갔다가 내가 죽었어요. 사망. 그러면은 뭐 대부분 특별 승진 임용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어땠죠?
한번 얘기를 들어봅니다. 내가 만약 사망한 날이 있다. 그런데 사망한 전날, 사망 전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 전일로 소급 임용을 하는 거라니까요. 임용. 한번 여러분 봅니다.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어떠냐면요. 내가 화재 진압하러 갔다가 오늘 순직을 했어요. 순직을 했는데 돌아가신 날 나중에 임용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소급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예시를 들어봅니다. 어떤 특별 승진 임용이 보면요. 여기 순직한 날짜가 순직일을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만약 2019년 여기 봅니다. 1월 10일 날 순직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별 승진 심사 과정을 거칠 거 아닙니까? 승진이. 만약 1월 30일 날 결정됐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난 다음 날짜로 이 사람을 승진 임용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소급을 해서 전날 1월 9일자 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외로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어떤 바로 내가 근무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근무 중에 입은 부상으로 부상 질병으로 퇴직한 다음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퇴직일에 전일날 한다. 결정 나는 거는 퇴직된 다음에 승진 임용 결정 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소급을 해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날로 소급을 하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까지는 뭐 그분이 훌륭한 일을 해가지고 어떤 임용일을 소급당하는 거죠. 그리고 B번을 봅니다. B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따라서 직권으로 면직이 된다. 직권으로 면직이 된다. 내가 쉽게 얘기하면요. 직권으로 내가 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땠죠? 여기 직권으로 면직했을 때는요. 면직시키는 경우에 뭐라 했죠? 휴직 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 사이의 소멸일. 만료 또는 소멸일. 요때 면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주로 직권 면직은 뭐냐면요. 그 어떤 부서에 인원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직권 면직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죠? 뭐 이게 그 먼저 휴직 같은 거를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휴직 기간 만료 또는 소멸일 요때 직권 면직하는 날로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15 임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인턴 과정을 얘기한다는 거죠. 인턴 과정은 왜 필요합니까? 15 임용이. 공무원들은 일단 정식 임용되고 나면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거기 신분을 보장을 받아요. 근데 만약 어떠냐면요. 15 임용 과정을 왜 거치게 하냐 그러면요. 그 사람을 일을 시켜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정식 임용하고 여기 15 임용 기간 중에는요. 그 사람의 자질이 안 됐을 때 그 사람을 거기 임용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 임용 제도가 있다. 그때 15 임용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실무 수습 중에 과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15 임용자가 어떠냐면요. 그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출동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때 어떡하죠? 여기 사망일의 전날 그런다. 결국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순직 또는 15 임용 중에 어떤 순직을 하거나 15 임용 기간 중에 어떤 실무 수습 중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죠? 공통적이 사망일 전일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임용 시기가 있었다는 거. 이것 또한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임용일자, 공문서인 임용장,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날 당연히 한다. 소급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뭐 사망의 경우는요. 여기 사망한 날 여기 면직 사망해서 면직되는 건요. 그 사망한 날 여기 그 날짜로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가 있다. 그 나중에 결정이 되더라도요. 그리고 다음 봅니다. 임용일 소급 안 된다. 순직, 좋은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땠죠? 특별 승진이 된다. 그때 순직하기 전날 임용된 것으로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어땠죠? 직권 면직.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없어도 인원 축소되거나 하면 직권 면직을 당할 수가 있어요. 통상 앞에 휴직 같은 걸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소멸일 날 직권 면직된 것으로 어떤 여기
소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죠. 그 신규 채용할 때 시험에 의한 게 원칙이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어떤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부 내용만 중요한 사항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신규 채용과 관련인데요. 신규는 새롭게 사람을 뽑아가지고 임용시키는 거를 신규 채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땠죠?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계급별로 실시를 하게 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소방사 시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계급별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시험 실시와 관련해서요. 시험 실시와 관련해서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어땠죠? 계급별로 실시한다. 가장 대표적이고 원칙적이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예외적으로 어땠죠? 예외일 때는 전제가 나와요. 필요시에 어떤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직무 분야별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구조 관련되는 분야별로 또는 어떤 현장에서 진압하는 어떤 직무별로 여기를 사람을 어떤 시험을 실시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였죠? 성별로 나눠서 시험을 실시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봅니다. 만약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 공무원을 무조건 시험 성적으로만 하면은 요새 여성들 활약이 크죠? 전부 여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성이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또 뭐라 했죠? 근무 예정 지역별로 이렇게 여기 구분해서 실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원칙은 계급이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 뭔가 필요한 인력 수고 또 주변 상황과 맞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채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채용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가 어떻게 얘기되었죠? 보시면요. 공개 경쟁 채용.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공개 경쟁 채용. 이런 게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어땠죠? 경력 경쟁 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경력 경쟁 채용이겠다. 공개 경쟁 채용을 우리가 이거를 공채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경력 채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다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 간부 후보생은 어땠죠? 소방 간부 후보생은요,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시험에 선발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교육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아무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소방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지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 공개 경쟁 채용이지만 조금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력 경제 채용은요, 일정한 요건 갖춘 사람 중에서만 경쟁을 붙여요. 그래서 공채냐 경력 채용이냐 이렇게 이거를 과거에 특채라고도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시험 실시 기관이 어떻게 구분되나 한번 봅니다. 시험 실시 기관이 있었죠? 실시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 이렇게 둘로 한번 나눠서 구분해 봅니다. 청장 그리고 시도지사다. 그래놓고 한번 봅니다. 청장은 어떻죠? 국가직 소방공무원이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직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신규 승진 그리고 소방간부 후보생은 국가직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지방직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간부 후보생, 국가직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 그랬죠? 그리고 특히 중요했던 거는 어떤 겁니까? 지방 소방직이잖아요. 지방 소방령 이상으로서 어땠죠? 여기 신규 채용인데 어땠습니까? 여기 어떤 소방청장 실시 어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경우는 어떤 여기 이 선발 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직의 임용권자는 누구였죠? 시도지사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여기 청장이 실시할 수 있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국가직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승진 당연히 소방청장이 시험 실시자다.
또 뭐라 했습니까? 국가 소방 간부 후보생 당연히 청장이다. 그런데 어땠죠? 지방 소방령 이상 그리고 지방 여기 뭐라 했죠? 이상 지방 공무원 그리고 지방 소방 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은 임용권자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가 자기가 안 하고 청장한테 요구했을 때 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라는 예비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도지사는 어땠죠? 시도지사는요. 지방 소방경 이하의 채용 승진 시험이랬잖아요. 지방 소방경 이하의 신규 채용 또 지방 소방령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방시험 실시 기간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시면요. 응시 자격의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번째,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다.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데 또 일반적인 사안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제한에 대해서요. 먼저 나왔던 거는 어떤 얘기였냐면요. 우리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거기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사람은요. 거기 당연히 응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령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연령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걸 얘기 드려볼게요. 어떠냐면요. 우리한테는 뭐가 중요하죠? 소방사. 이게 중요한데 소방사는 응시 연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18세에서부터 40세 여기까지를 응시 연령을 했어요. 근데 그 박스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되게 복잡하셨죠? 근데 어떠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만약 2019년 이때 6월 13일에 시험이 실시가 된다. 시험 실시가 된다 그랬을 때 한번 봅니다. 시험 실시가 되는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내가 소방 여기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떠냐면요. 내가 6월 1일자로 만 40세가 돼요. 만 40세까지 여기 응시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땠죠? 그 해당 연도 2019년도에 40세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전부 응시 자격이 있는 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위에요. 또 뭐라 그랬죠? 근데 내가 만약 2020년 1월 여기 볼게요.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랬죠? 여기 다만 그래놓고 응시 상한 연령을 1살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날 출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1월 1일까지는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1월 1일 응시 초과 연령을 초과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2019년 여기 봅니다. 여기서 40년을 빼볼게요. 그럼 어떻죠? 99, 89, 79년인 거 아닙니까? 1979년이죠. 79년이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여기 초과한 사람으로서 어땠죠? 여기 1월 1일 날 출생한 사람까지는 응시할 수 있게 조금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소방 간부 후생은 어땠죠? 21세서부터 40세까지라고 해서 여기 소방사 시험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 거주지 제한도 얘기 드렸는데 어땠습니까? 어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어떤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내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임용은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여기서 등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공적 장부에 기재되는 것을 등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후보자 여기 명부에 등록이 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임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거기 채용 후보자 명부에 보면요. 그 순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작성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채용 명부, 채용 후보자 등록을 봅니다.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할 때요. 후보자 명부에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장 먼저 뭐로 나왔습니까? 시험 성적 순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 성적 순에 의해서 작성된다. 근데 같은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성적 순에 따라서 1등, 2등, 3등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적, 이 명부의 순서에 따라서 임용이 되게 돼 있어요. 순서가 빠른 사람은 일찍 임용이 되겠죠. 순서가 늦은 사람은 임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만약 문제는 뭐죠? 시험 성적 순으로 하는데 근데 만약 이 시험 성적이
동일할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혼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때는 시험 성적이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1순위가 어디고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는 취업보호 대상자를 1순위로 한다는 거죠. 취업보호 대상자를 1순위로 한다. 그래서 성적이 동일할 때는 취업보호 대상자,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임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어땠죠?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연령이 많은 사람 요 순서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요, 연령이 많은 사람이 성적 동일할 때 3순위다.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기준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할 때는요, 취필연으로 좀 기계적으로 외워버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되면요, 우리가 내가 시험에 내가 합격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돼서 임용이 되게 됐다. 그러면 어떻죠? 어떤 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하고 거기 등록이 돼 있어야지 내가 어떤 발령을 받는 거예요. 발령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 명부를 작성할 때 시험 성적 순으로 작성한다. 근데 시험 성적이 동일하다? 취업보호 대상자 먼저 여기서 다 찾잖아요. 그러면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그 다음에 연령이 많은 사람, 이런 순서로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뭐죠? 2년. 2년 안에 채용이 돼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은요,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일부는 가볍게, 일부는 조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복무 자세에서 예절 동료의 생활 활동은 아마 여러분이 혼자 읽어봐셔도 거의 사회 보편적인 뭐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왔죠? 두 번째 봅니다. 여행 제한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행 제한.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공무원이 내가 근무하면서 어땠죠? 내가 휴일 근무 시간 아닐 때 내 마음대로 멀리 나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비상사태라든지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하겠습니까? 소방공무원이 휴무일.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뭐라고 나왔죠? 공무가 아니다. 사적인 일을 보고 있다. 그러면 긴급하게 소집 명령했을 때 빨리 복귀해야 될 거 아닙니까? 3시간 이내 복귀하려면 3시간 이내 복귀하기 안 될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내가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신고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어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라고 돼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죠? 그 다음 보면요, 다만 뭐라 그랬죠?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 중에 만약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마음대로 여행 멀리 가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허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중요한 걸 한번 다시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공무원은 어떤 긴급한 업무를 할 때가 많죠. 내가 어떤 휴일 또는 근무 시간 외에 공무 아닌 일로 내가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 못할 그런 지역을 여행한다. 마음대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죠. 신고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일정한 사실을 통보하는 게 신고예요. 그렇지만 만약 비상근무 중이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통지만 하고 신고만 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 아닙니까? 미리 소속기관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죠? 어떤 일정한 금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음으로써 풀어주는 걸 허가라 그래요. 신고는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내가 원칙으로 어땠죠? 3시간 이내에 복귀 못한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미리 소속기관장한테 통보에 해당되는 신고. 어떤 특별 근무 기간 중이다. 그러면 신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를 사전에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차 등을 두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제 그리고 교대 근무제도 잠깐 볼게요.
교대 근무제에 어땠죠? 여기 어떤 2교대 또는 3교대를 근무할 수 있게 한다. 지금 3교대로 일정 부분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소방공무원에 정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연령 정년이 있고 계급 정년이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징계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소방공무원 정년이다. 정년인데요. 먼저 연령 정년이 있잖아요. 연령 정년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드려봅니다. 사람마다 신체적 능력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리고 체력 관리라든지 선천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아마 체력이 감퇴되는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질 겁니다.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률적인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그게 어떻습니까? 60세로 돼 있다는 거죠. 60세.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60세인 거 아닙니까? 60세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정 계급에서 일정 이상 근무하게 됐을 때는요. 여기 만약 연령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 정년에 도달하는 거예요. 정년에 도달하면요. 당연히 퇴직을 해야 돼요.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한 거는 그런 정당한 일이지 부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급별로 있는데 여기서 큰 틀을 얘기 드려볼게요. 어떻습니까? 소방감, 지방소방감인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서 4가지 계급에 대해서 계급 정년이 있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소방, 정감, 총감 이런 사람은 계급 정년 대상이 아니잖아요. 소방청장 그리고 그 밑에 급 여기는 정무직에 해당이 돼요. 급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령 밑에 뭐가 있습니까?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그리고 소방교, 소방사가 있잖아요. 하위직 그리고 아주 높은 직위에는요. 계급 정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죠? 소방감서부터 감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봅니다. 소방감서부터 감 꼭대기는 소방감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소방령까지인 거 아닙니까? 감, 중감 그리고 소방정, 소방령 이 직책에만 계급 정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급 정년도 모든 계급이 아니라 일정한 계급에만 계급 정년이 있다.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까지 계급 정년을 적용하면은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징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징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도록 합니다. 징계의 종류에 중한거, 중징계, 경한거, 경징계가 있다. 그래서 중징계, 경징계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중징계는 가장 센 게 파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임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강등, 계급을 밑으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경징계는요, 감봉과 견책이 있다. 이 중에서 먼저 여기 가장 약한 견책을 봅니다. 견책은 뭐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훈계,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스스로 반성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견책은 어땠습니까? 일정 기간 승진, 임용, 승급에서 일정 기간 승진, 임용과 승급의 제한을 제외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승진이라는 건 다 아시는 거고 승급이라는 건 뭐냐면요. 호봉 승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책인데 근데 일정 기간만 그런다는 얘기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파면과 해임을 보면요. 신분 박탈. 신분 박탈은 동일했죠? 그렇지만 파면은 어땠습니까? 퇴직금 중에서 내가 적립한 퇴직급의 충당금만 돌려받아요. 해임은 어떻죠?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차이고요. 그리고 어떤 여기에 대해서 뭐랬죠? 어떤 공무원 임용 제한이 되는 게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다. 안 헤어지시면 파오 해삼으로 정리합니다. 또 강등에 대해서는 어땠죠?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린다. 그리고 신분 보유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등은 뭐죠? 3개월간 직무 종사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강등에는 뭐까지 옵니까? 거기 보수를 감해요. 감하는데 어땠죠? 어떤 3분의 1을 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3분. 그리고 정직은 어땠죠? 정직을 보시면요. 정직은 1개월서부터 3개월 사이까지 정직. 이거를 넘어가게 정직을 할 수 없고 이거보다 작은 기간 동안 정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보수에 여기
3분의 1을 감한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3분의 1을 감액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리고 거기 감봉은 어땠죠? 감봉은 그 기간이 1개월서부터 3개월 사이다. 정직하고 기간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여기는 보수 감하는 게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봅니다. 여기 정직서부터 감봉 견책까지는 공통점이 뭐였죠? 보시면요. 승진, 임용, 그리고 승급이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다소 여러분 복잡했죠? 복잡한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자주 반복을 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만 얘기 드려봅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 박탈이죠. 그 밑에 강등서부터 그 밑에는 어땠죠? 신분은 유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강등은 1계급 밑으로 내려보내는 말하죠. 정직 기간이 어땠죠? 1개월서부터 3개월까지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면요. 그 어떤 보수 감하는 게 강등과 정직은 3분의 2였죠. 감복은 3분의 1로 감한다 그랬죠. 견책은 봉급을 감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 한번 쭉 쓰면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서로 앞뒤에 있는 거를 엮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좀 빠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들을 같이 봤냐면요. 일반적인 임용과 관련해서 임용권자가 누구다라는 거 얘기를 드렸죠. 또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서 어떤 조금 복잡은 했지만 하나씩 다 정리를 한번 해보셨죠. 또 임용 일자가 어땠습니까? 임용장,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이다. 원칙적으로 소급 안 되지만 소급이 되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채용 후보자 등록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용 등록이 될 때는 순위를 매기는데 어땠죠? 거기 시험 성적 순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시험 성적이 동일할 때는 취필년 순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또 소방공무원 정년에 대해서는 어떤 연령 60세 그리고 계급 정년은 어땠습니까? 아주 위에 또 어떤 하위직의 경우에는 계급 정년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공무원 징계에 어땠습니까?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다. 경징계에 뭐가 있었죠? 감봉과 견책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징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지만요. 다시 한번 제가 중복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항상 공부하는 요령이 어떻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한두 번 보아서 정확하게 정리됐죠? 두 번, 세 번 자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또 분명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럴 때는 자꾸 반복을 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내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수첩이나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적어 나가세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